않거든. 어차피 패스지 봐도 다 되니까. 그냥 친구가 이걸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계속 하고 있길래 도대체 왜 그런지 잠깐만 보고 도서 좀 아는데 그냥 하자. 봐봐. 모르겠다. 그냥 한 12번 안 되겠나 이런 문제. 모든 항의 정소라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한 말이고 당연히 알고 있고 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적진 않을 것 같고 이 어떤이란 단어가 좀 의미가 있겠다. 그죠? M이 뭐라나 5다 7이다 이렇게 하나 정해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주고 마치 모든이 아니니까. 그죠? 너무 할 말 없고 이것도 복잡하게 읽을 이유가 없고 잠깐만 선생님 그렇지 뭐야 그래 수요 말해. 자, 복잡하게 이게 뭐 이유가 없다. 이걸 몇 번째 항이 이것의 몇 승이라고? 굳이 뭐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읽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냥 초항이 그대로 적을까? 이렇게 n 번째 64에 그 다음에 초항을 그냥 뒤져 94야 뭐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이걸 뭐 그렇게 뭐 고민하고 읽는. 그다음 얘는 그것도 뭐할 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초항 공비 가능하다는 얘기고, 뭐 할 말이 없다. 12번밖에 안 된다. 이 두 번째 항이 음수학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얘를 딱 읽으면서 이제 재호이가 이런 거 간만에 한번 보자. 그럼 초항은 이게 양음이에 대해서 뭘 말하는 거겠노 했을 때, 공비가 이게 누구도 당연히 생각하겠지. 공비가 연번을 크면 다 음수고, 맞잖아. 말하지도 않은 소리. 말도 안 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야 공비는 당연히 음수라는 거를 현신 강사가 말한 직관 이게 보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당연히 알게 되니까 졸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굳이 표현하자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부호가 확정이 되네 이렇게 읽어라는 거 같고 저 동의되지? 예. 오케이. 그 다음은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다 됐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이거 64 나오는 거에 대해 생각하겠지. sorry. 잘못했다. 미안. 이거 생각하겠지. 초항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 초항이 점수니까, 이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2에 5에 6, 6, 4, 24. 맞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다. 그럼 A1은 2거나, 맞지? 아니면 4거나, 이런 포트폴리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치? 점수니까. 근데 이제 플러스인 건 확실하니까 재원은 혹시 이렇게 풀었니? 예.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가 일반적인 것 같고 이 A1이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니도 안 디. 잠깐만. 별로 할 말이 없다. 만약에 2면 M이 6이 될 거고 2의 제곱이면 M이 3이 될 거고 맞지? 오케이. 뭐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지. 재원이 맞습니까? 예.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든 거다 오해하지만 초항이 2고 M이 6이면 어떻게 돼? 초항이 2고 M이 6이면 공비가 나오지. 근데 그 공비에 다시 말하면 여섯 번째 항이 64가 안 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같네. 저기 초항이 4니? 예. 그렇게 돌아가는 문제인 것 같네. 이 문제를 더 고민할 부분은 없는데 쌤이 왜 넣었냐면 그냥 이런 말도 있고 부호도 등비수열 부호 확인해라 이런 말도 있고 등차수열 문제만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런 느낌의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풀지는 본인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 파일에 가연이가 확인 좀 해줄래? 다 확인해야 된다. 몇 개 들어있는지 확인해봐. 내가 개수가 딱 맞아야 되거든. 그게 9월 6일부터 이제 9월 30일까지 DT를 다 넣었거든. 8개인가 전화? 가연아 몇 개야? 확인 좀 해줄래? 추석 때 나오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몇 개고? 그러봐. 7개가? 그럼 다 7개 해야 된다. 7개 맞나? 오케이 됐어. 7개 해야 된다. 7개. 아직 안 빠뜨렸다. 안 빠뜨렸는데 그 문제들 중에 네가 어떤 문제를 풀라는 게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 키가 좀 무리다 싶으면 예전에 이제 내가 무조건 파일에 단어를 했다 이거 그죠? 물론 그런 거 확인하고 여기저기 뭐 지은쌤이나 주지 현쌤이나 부원장님처럼 애들한테
오답을 냈니 안 냈니 뭐 이 지랄 안 하고 있지만 당연히 파일에 넣었으리라 생각하거든. 다시 풀라고 주는 건데 추석 동안 추석 때 시내 이제 가는 친구도 있는데 집에서 스카이 독서실에서 공부할까 할까 그죠? 실험 문제도 안 할라 했거든.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거를 헤매고 있는 애를 봤거든. 그래서 잠깐만 말해보자. 문제를 1층 책에 보존한다. 이 문제는 심플하다. 이거 보면 여기가 지금 90도라는 거는 어디 문제에 있거든. 그러면 이게 전형적으로 만약에 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문제풀이에 쓰인다면 문제가 내가 아름답다는 얘기 안 할 거다. 너무 전형적인 거지. 그리고 맞지? 직교좌표에서 솔직히 하나 더 있으니까 뭐 닮음이 무슨 말 할 게 없다. 할 게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얘가 지금 빨리 할게. OP하고 BP니까 이거니까 됐다. 그러면 뭐 3대 1이니까 그죠? 여기 수직이 했으니까 1대 3이고 이만 탄젠트 세타라 뭐라? 아니 그냥 이렇게 하자. 요직선은 y equal 3x다. 그리고 곡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2번, 11번밖에 안 되지. 어차피 쳐 대입할 거건 나중에.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뭐 무슨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끝났고. 자, 문제에서 뭐랬냐면 하나 더 잡아놔라 이거는. 요것도 뭐 적을까?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 자 이번에 12번처럼 11번 머리에 탁 적어두고 좋고 뭐 이런 느낌이 나자. 어쨌든 OA가 어디 있지? 요 새끼다 그자. PQ는 어디 있노? 자 요거다 그지? 맞나? 예. 3초만 진짜 딱 3초만 기다려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주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된다.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네. 자 출발하자. 자 요거 알파라고 두고 오케이. 그러면 요 좌표는 뭐라고 둘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루트 10 기울기 1 잠깐만 조금만 1대 3대 루트 10이란 비를 가진다 그치? 근데 그것의 반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은 기다려보세요. 요 비리를 지금 바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패턴을 살짝 더 볼까?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다 읽었는지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이 문제가 조건이 이게 진짜 전부였다 치자. 만약에 이 조건 말고 없다 치자. 저 무슨 말인지 알겠지? A에 대입한 건 나중에 대입하고 그러면 일단은 이게 1대 3대 루트 10이란 비를 가진다 그치? 맞지? 그러면 PQ의 길이 대신 우리가 조금만 참아줘. PQ 대신 우리가 뭐 쓸 수 있노? 루트 10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지? 잘 맞니? 예. 그러면 OAD가 얼마대로? OAD 두 배라고 하자 그냥 10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관계가 있다 하고 5분의 1로 쓰는 게 더 나았겠네. 맞는 것 같다 그죠? 5분의 1 OA는 인마 길이의 5분의 1배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 차이의 5분의 1배가 얘라고 5배가 아니고? 그림이 이상한데 말이 안 되잖아. 뭐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맞았니? 예. 이렇게 내가 뭐 잘못 썼나? 아니요. 잘못 쓴 거 없나?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이 길이에 맞네. 아이고 참말로 바보 똥개 됐다. 자, 요 차이의 5배가 얘라는 얘기다, 그치? 요런 느낌의 상황이네.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간다. 그러면 제호님이 내랑 똑같이 풀진 않았을 것 같고 우리 다 같이 딱 30초만 뭘 생각해보냐면 쌤이 지금 쓴 식만 가지고 이 문제가 풀어진다가 확실한지 한번 봐볼래? 확실한지? 시작. 엄마가 이거 맞다. 자, 미안하다. 내가 3초만 준 게 내가 좀 확신이 없어서 그랬거든.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데 여기가 지금 알파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여기가 물로 없어지면 지나나. 안 해도 되나? 어차피 이게 1대인가 루트 10알파 되는 거 맞지? 오케이. 그것도 1대 3인 거 보이나?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돼? 맞나? 1대 3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말고 꼭 이렇게 풀으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이런 거 몇 선가 이번 우리가 이틀 전에 내가 수업 시간에 다시 풀진 않았지만 9편 22번을 봐도 그 문제를 뭐 어떻게 풀면 좋다, 어떻게 풀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저렇게 보면 다 좋은데 내가 직선을 싹싹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절편 써갖고 문제 풀어 답이 나온다라는 거거든. 근데 가능하면 여기에 대입하지 않고 풀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방금 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면 좀 좋겠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알파랑 베타에 등식 나오지? 맞아 안 맞아? Thank you, I love you. 재원아, 내 지금 이 문제 쌤하고 비슷하게 풀었니? 좀 많이 다르게 풀었니? 약간 비슷하게. 약간 비슷하게 풀었나? 7번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어도 당연히 답이 나오지만 이렇게 풀어가는 거 한번 해보면 재민이가 이런 거에 좀 약하나? 내가 느끼기에 좀 그런데 도움이 될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려가지고 생쇼하는 사람 봤는데 7번을 9번은 22번 문제를 겨냥한 문제다. 9번은 어렵다가 아니고 좀 새롭고 사실 22번의 느낌이 좀 많이 난다. 이 9번 문제는 참고로 8번 문제는 보면 이 문제가 항상 N제의 13번 이후의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는 어쩔 수 없다. 빈칸 추론하기가 좀 나는데 좀 덜 난다 이 문제 사실 봐봐. 난이도 적당히 있고 두 개 반지름이 둘 다 주어져 있거든, 그렇지? 그럼 저번에 반지름 주어져 있으니까 지원아 이런 문제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보면 참 좋다, 그렇죠? 요거 세 개가 물론 문제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왼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지? 사인 법칙을 쓰는 건 확실한데 거의 확실한데 저런 식으로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문제를 들어가자. 그 다음에 AC랑 DE랑 같대 요거 요렇게 좀 요렇게 DE가 어디지? 요렇게 갖다 봤을 때 사인 법칙을 쓰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쉬들시고 어쩌라는 얘기야 이런 문제 못 풀지. 됐고 그 다음 AE는 여기 적어버리자. AE는 이것도 7 난이도가 적당히 있는 것 같다. 자 됐고 그자 BD가 얼마래? 요것도 적어버리자. 2루트 7이라고. 결국 물어본 것도 우리가 보긴 보는데 생각해 넓으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푸는지 절대로 모르고 첫 번째 행동이 쌤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자연스러워졌다. 첫 번째 행동을 봐봐. 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게 이 삼각형에서는 요각 정성이 되나?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됐을 때 얘를 그어야만 되는 거고 이거는 보조선을 긋는다기보다는 세점 정성이 되지? 오케이 사랑해. 그러면 이게 있잖아 봐 조금 난이도가 약간 있는데 수능하고 똑같이 만들 수가 없다. 이건 100만짜리 9만 1억짜리인데 자 봐봐 사인 예분의 얘가 쏘리 미친 새끼야. 사인 예분의 얘가 8로 뚜이 사인 예분의 똑같은 게 8로 뚜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이고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 아이고 사인이니까 사랑한다 땡큐. 자 만약에 요걸 알파로 좀 세타로 두겠지 답안지는 요렇게 할 수 있는 게 빈칸추론 느낌 맞다 그래 맞는데 좀 약간 강요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한다. 자 그래서 21번이라 하자. 자 그러면 제 원리가 반드시 그 다음 행동은 여기를 알파라는 걸 안 쓸 리가 없고 그러면 발견이 되니까 발견될 때는 꼭 쓰기로 했으니까 요렇게 쓰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 안 쓰면 안 보인다 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자 혀가 이거로 바로 우리 가는 거 그거는 수능을 모를 때 그랬던 거고 주어진 게 길이 각인데 물론 어쩔 수 없지. 이 사인 알파 값이 숫자 얼마인지는 모르지. 맞아 안 맞아? 왜? 이 길이를 모르니까 이게 있어도 모르지. 하지만 요것도 약간 똑같이 말한다. n제는 다 빈칸추론 느낌이다. 여기서 코사인 J를 쓴다면 들어줘. 쓴다면 뭐가 나오노? 요 녹색 길이가 얼마치? 뭘로 표현돼? 필요 없네. 다시 할게. 이 녹색 길이가 이렇게 되네. 사인 얘분의 얘가 8루트이니까 그죠? 오케이. 다시 하자. 사인 알파분의 내가 찾고자 하는 x가 8루트이니까 쌤 바보짓 했네. 얘가 8루트 2 사인 알파로 표현이 되네.
를 썼어야 되네. 그러고 나서 답안지가 이랬겠네. 이걸 써줬지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코사인 J를 쓰면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빼기 요거로 되니까 여기에 이 사인 제곱을 1마스 코사인으로 바꿔서 쳐 푸세요라고 하는 문제네. 빈칸추로 맞지? 딱 그 느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나온다? 코사인 알파 값이 숫자가 나오겠지. 그 다음 행동은 노코멘트. 난이도는 좀 있다 그죠? 이게 코사인 알파 나오니까 이것분에 뭐 이등변삼각형이 주로 이렇게 푸니까 그죠? 요거 나온다고 하고 2배라고 하고 얘 사이로 푸는 빈칸 추로이면 한 20번 되지. 근데 안 좋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진짜가 안 좋은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넣은 거고 필요하다 느끼는 게 가연이가 이제 지도 이제 우리가 수능 다 논술 좀 아니까 이거를 11월 달에 풀지 안 풀지도 한번 적어도 그럼 야 지금부터는 있잖아 이걸 내가 11월 달에 풀지 안 풀지 체크하는 거 되게 의미가 있지. 내가 좀 더 잘 맞아. 그럼 네가 굳이 수능이 10일 남았는데 풀 필요 있겠나? 근데 이거 11월 달에 풀지 안 풀지 포인트가 체크하면 되게 똑똑하게 공부하는 거지. 생각해봐라. 사람마다 다르니까. 요건 22번이야 진짜. 그 이유가 있거든. 봐봐. 이 문제 22번이야. 그러면 22번에 로그가 나오면 76점 제곱에도 풀 거거든 아마. 어차피 수투 문제 잘 못 풀고 이런 거 했을 거기 때문에. 왼쪽이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완벽하게 그릴 때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팔이 졸라라 이렇게 안 된다. 키가 작아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쉽다. 이 팔 쉬운데 내가 이거 왜 적은지 알겠지? 이제 읽어보면 이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짝대기 꺾기 전에 오른쪽에 그래프는 어차피 2 이상의 자연수 그냥 자연수. 그러면 0 넣으면 이거 졸리 크거든. 아무리 최소가 33이지. 2에 6승 더하기 1. 최소가. 그러니까 올라 크단 말이야. 올라 크게 하나 잡고 B는 어차피 답이 이거 8이면 계산수가 다 맞추겠지. 아니거든. 대충 하나 이제 B는 자연수다 이렇게 잡아주고 출발하겠지. 자 이게 출발이다.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 상태는 이미 벗어났다. fx는 그래프고 왜를 찍어보니까 이게 n이 뭐야? x 좌표다 그자. 그리고 fn은 당연히 뭐 짝대기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호이가 얘를 하나만 딱 들어보자. 이 짝대기 끊는다라는 게 n에 뭐 들어가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5 들어가는 거지. 그럼 두 개 만나나 보니까 b에 따라 달라질 거거든 지금. 맞아 안 맞지? 어쨌든 결론은 알겠어. 짝대기 껐는데 그 짝대기는 정수 넣어서 나온다고 했고 x는 두 개 있어야 된다 했고 그렇게 되는 이 n이 맞지? x좌표 n이 정수인 게 딱 세 개뿐인지 읽어보니까 세 개뿐이래. 맞지? 근데 그 세 개뿐이라는 것도 문제인데 그거 말고 세 개 더하면 그러니까 제로라 했거든. 그럼 세 개라는 건 당연히 서로 다른 세 개를 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뿔뿔을 마마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뭐 뿔뿔 마마뿔 뭐 이런 거 얘기를 한 건 인식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이거를 이런 거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건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을까 했을 때 이제 머리가 터지겠네라 했을 때 전화가 이거 내가 똑같이 생각했는데 이거 여기다 마이너스 6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6 넣으면 이렇게 전화 이렇게 올라가지. 마이너스 6 넣으면 어차피 이 뒤로 쭉 가는 거는 저거 봐봐 오른쪽으로 변하는 거니까 무조건 여기 두 개 만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전신만신에 이 마이너스 빼고 다 두 개 만나거든. 맞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는 거지. 숫자들 하나씩 넣어보니까 좀 재미난 게 하나 나오거든. 너는 어떻게 느끼지 모르겠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딱 뭐돼? 빡 8 나와. 전근서 8 나온단 말이야. 이게 문제 핵심인 것 같은데 뭐 느낌이야. 그건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넣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 알겠어. 어차피 요즘 다 두 개 만나니까 쉬워 뭐야? 뭐 이런 느낌이고 괜찮지? 얘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 자, 오른쪽 봐봐. 그러면 재원아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내가.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지. 이런 문제를 풀 때 과연 답안지처럼 모든 케이스를 다 따질 것이냐 그렇게는 못 풀 거 아니야 이런 문제 풀 때. 그러면 쌤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 재원아 잘 생각해봐. 이런 값들을 전부 다 두 개씩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 왼쪽에 이미 그렇지? 그러면 기준을 잡을 때 내가 하는 거 잘 봐. 어차피 음수가 많아봤자 몇 개야. 더해서 연달아가면 어차피 양수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음수 일단 두 개야. 엄마 걸고 물론 한 개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안타깝다. 어쨌든 두 개인데 하나든 두 개든 음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막 내가 만약에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기를 이렇게 네가 잡았다 치면 이 두 번째 숫자가 마이너스 1이라면 또는 이거 100 미친놈 같나? 아니면 몰라 내가 하는 거 한번 잠깐만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될지 예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게 마이너스 1이었다면 왜 이게 되게 독특하거든. 저는 안 그렇니? 그렇다 말해도 오케이. 그러면 왼쪽에 지금 딱 하나만 나. 됐니? 그러면 이 B가 어차피 뭐 이랬잖아요. 단순 감소니까 이걸 내가 좀 더 내려가지고 요렇게 놨다면 자 한마만 말해도 자 간다. 어떤 그래프가 확정이 됐다 치자. 왼쪽으로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 세 개에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 또 오해하지 말고 이 세 개 중에 마이너스 1이 포함되는 건 맞지? 왜? 두 개만 나니까 맞아 안 맞아? 오케이 고맙다.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1은 여기 하나 들어갔단 말이야. 이거는 신경 쓰는 게 병신이고 그럼 이 왼쪽에 그 많은 것들 중에 진짜 딱 한 개만 뭐 돼야 돼. 두 개만 나야 되거든. 딱 한 개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딱 한 개만 두 개만 나야 돼. 저 괜찮니? 예. 금마가 만약에 마3이면 어때? 마3이면 이게 짝대를 벗겨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만나버리면 이미 끝나버린 게 아니고 이건 안 되는 거지. 왜? 3개짜리니까. 그죠? 그래서 야 내가 말하는 게 어렵더라도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 제발. 부탁 좀 하자. 부탁 좀. 얘가 지금 저 마이너스 5 나오는 거 같아. 플러스 7 나오는 거 맞지? 오케이 인정. 야 그러면 얘가 내가 8 껐을 때 하나 둘 100인 되네.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가 뭐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음수 값에서 내가 어떤 점수를 하나 딱 넣어가지고 점수를 짝대기 만들었을 때 될 수 있는 게 7, 6, 뭐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4 이런 것들이야. 이 중에 하나만 두 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생각 조금만 해볼래? 하나만 두 개 만나려면? 두 개에서 만나게 하려면? 말이 안 하다면 어떡하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정근선이 자연수란다 이거 자연수라는 게 1, 2, 3, 4, 5, 6, 7, 8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 생각 다시 마지막 조금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거 과연 들어볼래? 여기 꺼가지고 여기 만나버리면 다 세게 되니까 다 버리겠다. 이거 다 버리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 한 번만 들어봐. 여기 빡빡딱 여기 지금 니 잘 봐라. 여기 전부 다 꺼져 있거든. 이 안에 있는 음수 전부 다 두 개씩 만난다고. 그러면 그거 다 안 돼야지 뭐 하나 딱 될 거야 얘가 그자. 그러니까 얘가 쭉 내려오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쭉 내려오면 되겠네. 그러면 저는 이거 다 세 개일 거 아이가. 저는 무슨 느낌 오나? 예. 그렇지. 자 B 뭐가 같아? 이 말아 B가 뭐가 같아? 그렇지. 산 거라 B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물론 다 따지면 진짜 복잡해 이게. 왜? 근데 사고 체계 자체가 봐. 여기 수많은 게 두 개 만나는데 걔네들이 다 세 개 만나게 해야 될 거 아이가. 맞잖아. 다 세 개 만나게 해야 될 거 아이가. 그럼 이게 이렇게 가면 쭉 가야 되는데 쭉 가야 된다는 생각 중에 하나만이라는 생각. 근데 야 가만히 생각해봐. 이건 어차피 뭔데? 요 8짜리란 말이다. 얘는 굉장히 독특한 새끼. 얘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지. 왜? 내려가면서 채워지면서 세 개 하나는 두 개 되게 시작해.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니 나중에 답안지로 다 따지고 있겠지만 확실한 건 B가 먼저 확정된다고. B가. 그럼 확실해. B가 4라고 확정되고 확실하다고. 이 틀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미 요 짝대기랑 요 짝대기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얘기는 문제의 난이도가 어때? 매우 좋고 어렵지. 근데 답은 쉽지. 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뭐만 결정하면 돼? 얘를 얼마나 올리냐가 결정되는데 근데 이 마무리도 존나 좋다? 물론 이 문제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되면 지금 마3 저는 맞지? 마1이기 때문에 4가 돼야 되거든. 그래도 안 쉬워. 왜? 그럼 4만 어떻게 돼야 돼? 4만 두 개 돼야 되는 거 맞아? 저는 맞니? 그럼 여기 4 넣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4라는 게 어디 있다 치자. 또 왜? 또 막 알아 쓰겠잖아. 4를 어디 넣었다 치자. 4를. 어이? 4 넣은 게 어떻게 돼야 되라면 이 또 그라면 또 어려워진다고. 뭐가 되는? 4 넣은 건 두 개를 만나고 3일 때는 안 돼야 되고 5일 때도 안 돼야 된다는 핵심이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저는 느낌 오나? 예. 오케이 고맙다. 그러면 잠깐만 있어. 4 나오면
A제곱 플러스 B 되지. 근데 A, B가 4야. 이 상태에서 얘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다에 자연수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느낌 오나?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문제야 이게. 너무 좋은 문제 아니지? 진짜 나 좋은 문제 같다. 저 괜찮니? 예. 오케이. 3초만 기다려줄래? 문제가 어렵다고 하면 황당하게 이 안에 이 하나만 딱 들어가야 된다고. 그 다음 숫자는 이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 전 숫자. 느낌 오지? 오케이. 요 문제를 마무리하고 수능을 한번 다시 풀어봐. 이 스타일이 수능에 나올 거란 얘기라고 가인이가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재수생이나 삼수생이나 재학생이나 풀이 논리가 난이도가 똑같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다시 재민이가 풀어보면 난 좋을 것 같고, 저걸 하나 말해줘. 이거 10번 우리가 했니 안 했니? 안 했나? 그래, 빨리 볼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자는 거냐면, 이거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와봐. 야, 이거 A반에서 풀어봐. 그래서 그런 거 없다. 자, 맞는 거 같네. 그때 쌤이 이렇게 말했어. 3차함수로 보고 재원아 이거 봐. 이 3차함수가 완성된 함수에다가 뭘 뺐다고 읽는 적 나처럼 없잖아, 그지? 누가 그렇게 읽어?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이거 한참 짜증나. 요즘 스타일처럼 모르는 거 2개 있네. 그냥 이렇게 읽는 게 맞거든.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 3차 함수를 어디부터 어디라 해도 여기 지원에 이거 봤지? 이게 실수란 말이 있거든.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마치 이런 것처럼 가야 맞지? x1, x2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변하는 게 2개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이미 다 봤으니까 알파, 베타가 제로가 되거나는 당연한 2개 같으면 되는 건 당연하니까 그거거나 어쨌든 이게 0이면 뭐 이거 무조건 성립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가 모르겠다가 출발해서 맞지? 예. 오케이. 근데 이것도 봐봐. 요즘 트렌드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재호이 네가 만약에 맞아 지금 수능에서 21번 같은 거 보니까 생각 없이 넣어서 문제 풀 때가 많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넣으면 결국 뭐? 이 식은 뭐가 돼? 베타 알파도 변수고 미지수 모르는 값이고 AB도 모르거든. 일단 얘는 안 풀어지겠다 그치? 오케이 인정.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못 풀겠다 해서 그럼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석할 건데라 했을 때 조금만 집중 봐봐. 요 값은 이건 확실하지 않니? 어떤 알파라는 거랑 베타라는 게 있는데 2개가 같지 않으면 되겠다. 그럼 내가 임의로 이렇게 잡았다 치자. 오해하지 말고 같지 않을 때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뭐 하나 큰 게 베타라고 잡으면 정적분한 결과가 제로면 뭐라고? 얘보다 한 칸 더 가고 얘보다 한 칸 더 간 거에 정적분 결과가 아니고 그 값을의 곱은 음수라고 얘기한 거 맞지? 그럼 고맙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라고 얘기한 거 그거 안 되고 확실하거든. 이 문제를 해설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뭐라 하지 말고 한 번만 들어도 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자면 얘가 라지 F B 빼기 라지 F A 알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이 문제가 이제 이런 거지. 억지로 내가 말해볼게. 억지로 이 3차 함수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들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라는 뜻이 아니다. 이게 만약에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려면 네가 알지? 이거 변곡점 위치 나오고 원점 비율이 모르고 y좌표 모르기 때문에 변곡점 위치 말고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 이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네가 그렸다면 실제 그랬던 지원은 어떻게 돼? 3차 함수에서 이 3차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까 내가 좀 억지에 분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안 풀어지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3차 함수 개혁이라는 게 어차피 동함수가 연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이것 때문에 안 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네가 어떤 예를 들어봤자 결국 어떤 거밖에 안 나와. 이거에서 이거 뺀다는 의미니까 아주 이런 느낌밖에 안 나오고 또 오해하지 마. 그게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고. 그런데 이건 맞잖아. 뭐는 맞냐면 인마가 실제로 부정적분했을 때 얼마다 오케이 2분의 1 x 4승행 다시 말하면 이런 4차 다항함수가 되는 건 맞잖아. 자 맞지? 이런 4차 다항함수가 되는 건 맞잖아. 근데 이 4차 다항함수가 되는데 그 문제에서 뭐 됐냐면 어떤 알파 베타가
서로 같지 않으면 같은 거 말고 어떤 두 개를 정적 보냈을 때 0, 2, 면이라고 했거든. 0이면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답이 안 되는 예를 들어보자. 답이 안 되는 예. 예를 들어볼게. 뭘하지 말고 뭐 이런 거 하나 잡았다 치자. 아니, 재미없어서 조금만 들어도 좋다. 자, 이 4차 함수에 내가 알파하고 베타가 결국에 이 뜻이 내가 만약에 답안지처럼 답안지가 이랬던 걸로 같은데 이제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알지? 짝대기 껐을 때 K가 뒀을 때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베타면 된다. 뭐 그런 것들 진짜 많지. 뭐 이렇게 넣어도 알파 베타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나름 솔직히 있는데 만약에 답안지 따라갔을 때 좋아. 이해는 돼. 자, 그럼부터 풀이가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이 문제 나 진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 자, 하나만 보자. 어떤 4차 함수가 있는데 짝대기 껐을 때 짝대기가 여기라는 것도 오해하면 진짜 서운하지. 이게 어떻게 여기고 K가 10일 수도 있고 여기 수도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졸라 많지. 근데 뭐라고 말했어? 그 4차 함수에 서로 다른 두 개 값을 넣어서 같은 값만 나오는 게 있다면 됐니? 이렇게 말한 거다. 그자 고맙다. 그게 좀 약간 러프하지만 그건 이해는 되지? 오케이. 거기서 우리가 출발했다 치자고. 그러면 이 말은 뭐라 해석할 건데도 나는 다현이가 푸나 삼성이 푸나 똑같다고 느끼거든. 이게 뭔 소리지? 이거 아니고 처음 보는 거지. 처음 보는 거.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이런 거구나. 여기에서 1 더하는 게 내 사기 좀 시키게 내 맘대로 할게. 알파 더하기 1이라는 y값이 아니라 x값.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1이라는 잠깐만 y값이 아니라 x값이 있을 때 이 두 개가 뭐라고? 부호가 반대라고. 부호가 반대라는 건 그 사이에 뭐 있다는 얘기고 0이 있다는 얘기거든. 너무 싫다. 땡큐 알아요. 그러니까 해설이 다른 건 없이 내가 지금 출발한 해설랑 똑같은데 봐. 이 안에 0이 있다는 얘기네. 맞지? 너무 좋아. 괜찮아 전화. 오케이 사랑해. 그러면 이 문제 의도가 뭐냐면 임의로 어떻게 껐든 똑같은 y값을 가지는 두 개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야지 더하기 1한 게 하나는 수, 하나 더하기 1한 게 양수가 된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안에 마이너스 1이 어떤 경우에도 있어야 돼 라는 문제라고 읽는 과정, 이 과정만 조금만 조정하면 될 것 같거든. 이런 것들이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해석이 그냥 자연스럽지 않잖아. 근데 똑바로 읽으면 존나 교과서적이잖아. 좋다 생각해. 그럼 선생님 답 이것도 되나? 당연히 되지. 당연히. 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어떤 걸 꺼도 다 되는 거 아니야 재원아? 완전 맞거든. 완전 맞단 말이야. 이해 안 되나?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괜찮니?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딴 거 없다. 이게 단데 A 플러스 B의 최소값 물어봤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한 번만 볼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4차 다함수에 무분단계식이 나왔는데 여기다 지원을 먹으면 마이너스 1로 0 되는 거 맞지? 0 아니다. 당연하다. 귀찮은 거나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1.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B하고 A의 관계만 알아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예를 들어서 GA가 C B가 A로 통일된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 이제 맞네. 한 번만 봐도 4차 함수 개형이라는 게 어차피 이거 알잖아. 그지? 그 값이 3개 있거나 그 값이 하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크게 보면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가연이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는 거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이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툴이야. 이 문제를 잘 읽어봐봐. 돌아가서 그 값이 하나 있어라는 얘기야. 하나. 그 값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자. 됐니? 그럼 쫙 뺏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가 역시 또 15번 난이도라는 건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약간 22번에 가까운 난이도 같긴 하거든. 이렇게 되면 저는 모순되는 거 맞나 안 맞나? 개맛살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저는 괜찮니?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문제에서 이제 항상 이 최소값, 최대값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이게 레인지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지금 X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B가 A라고 나온다고 답안지 있단 말이야. 내가 답안지를 봤으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그 값이 뭐라고?
하나밖에 없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 3차 함수를 인수 정리했을 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다는 얘기 알겠지? 마이너스 검정이니까 사랑한다. 여기에 판매시기가 0보다 3초만 작거나 같다, 작거나 맞다. 자, 요렇게 돌아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답안지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내가 이제 알겠다. A가 내가 풀었네.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말했어. 거기서 내가 이 3차 함수 우리가 그리려고 쌤 발악하는 게 어차피 여러 시도가 있겠지. 어차피 안 그려지지. 그러면 정적분에서 0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면 진짜 맞지 않니? 봐봐. 이걸 뭐라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둬서 보든 뭐 상관은 없다. 이 정적분이라는 거는 맞지? 보통 일반적으로 피적분 함수가 그려질 때는 이게 우리가 임의에 변하는 값이라고 하고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로 해서는 많이 하는데 근데 진짜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게 얘라고 바라보는 거가 다시 말하면 이만은 4차 함수에 베타 넣은 거랑 알파 넣은 거랑 함수값이 뭐 같은 거야 라고 읽는 것만 조금 어색한데 그것만 조절하면 문제가 수능 전에 한번 볼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건 좀 어렵지만 넣어보면 이해는 될 건데 혁이처럼 보통 한 2개 정도 틀린 사람은 나는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사실은. 그래서 10번은 솔직히 좀 어렵다. 9번 10번은 조금 어렵고 11번은 사관학교 기출인데 11번은 초 테스트로 갈게. 근데 이게 기출 문제를 넣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아니다.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등차수열 문제가 올해 쌤이 그러니까 지금 가나봐. 내가 지금부터 우리 수능이 41일 남았거든. 42일 남았거든. 기출 문제 넣는 문제는 올해 나올 거라고 내가 찍는 문제거든. 그것의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거 좀 사관학교 교육청 일단 평가를 기출 문제 넣으면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생각하고 몇 번인지 모르겠고 그럼 가인이가 읽자마자 이게 1항 성립하는 거 맞다고 딱 읽고 SL 주어져 있으니까 AN이 물론 인정. 자 주로 이렇게 푸니까 얘는 2항부터 성립한다고 딱 강력하게 해놓고 이 AN을 찾으면 단위 C에 관한 저번에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고 N에 관한 1차식인데 C부터 갖고 N에 관한 1차식이 나와. 그리고 내가 지금 다 이거 문제에서 해설지가 없지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풀이 논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얘가 다시 1 넣으면 1항부터 성립하는 것도 알게 돼. 좀만 기다려줘. 그래서 네가 이렇게 바뀌게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랑해. 그럼 C들아 애기는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기분 좋다. 자, 내거 출발. 그때 문제에서는 각 항 중에 3배수가 아닌 숫자를 했으니까 확통사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3배수를 뭐 3K-1, 3K-1 이렇게 우리 주로 안 하더라.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 3으로 나눠서 1 남는 수, 3으로 나눠서 2 남는 수라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또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제로인 10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게 좀 어색하니까 자 우리는 특히 또 수열 문제고 등차 수열 문제면 나열한다가 항상 문제를 풀이하니까 제가 고맙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화 이거 풀었니 아니야? 풀었니? 괜찮다 빨리 말해라. 시간이 없어서 안 풀었니? 예. 고마워. 고마워는 아니고 이렇게 이 문제를 보면 결국에 봐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에서의 규칙이 있다는 걸 네가 집에서 혹시 안 풀어서 바로 해봐라. 적으면 알게 돼. 적으면 고맙다. 그래서 문제가 역시 수능 그렇구나. 각 항의 중에 3배수가 아닌 수를 작은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된다고. 시간 아까우니까 이렇게 한다 해봐. 얘가 만약에 3배수면 대박 얘가 3배수가 되고 얘가 3배수가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수민이 기억나나 이 문제 안 나도 된다. C에다 숫자 넣으면 더더욱 확실해진다. 얘가 3배수면 얘가 3배수가 되고 얘가 3배수가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 자 그렇게 알게 된 상태에서 문제를 봐봐. 3배수가 아닌 수를 작은 크기로 나열했을 때 얻은 수열을 BN이라고 하는데 걔 20번째가 199가 되게 하는 C의 값의 확보라고 하니까 C가 한 개, 나이가 한 C가 뭐 2개, 3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구나 라고 알게 되거든. 자, 자 출발. 얘가 만약에 3배수면 B1, B2, B3, B4, B5, B6 졸라 쉽네. 맞나? 그러면 언제가 B20이 되노? 몇 번째 집합? 저 쉬워도 빨리 말해라. 10번째 집합. 이게 뭐 분수열 아닌데 10번째 덩어리에 어디가 20이 돼? 너무 쉽지? 여기가 20이 되지 여기가.
사랑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A 30, 20이 되네. 기다려주시고 얘가 3배수면 집 그냥 들어도 얘가 3배수면 대박. 어디가 딱 B20이 돼. B1, B2, B3, B4니까 그대로 얘가 B20이 되네. 그러니까 C가 이 답이 뭐라고? C가 두 개 나오거든. 얘가 3배수면 오케이. 뭐? A29가 B20이 되네. 이제 뭐 해야 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봐. 아까 두 개의 정답이 되는 이 수열의 야 재원아, 니 솔직히 봐봐. 이 수열을 이게 B1, B2, B3, B4, B5, B6 이렇게 적으면 네가 쓸 줄 알지? 그 어차피 이 자체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수열의 항을 써갖고 이게 몇 번째라서 상관없고 요 C 두 개 나오는데 혹시 집에 가 세사시가 없기 때문에 안 풀어지면 이게 2019년도 사관학교 문제거든. 29번인 거 알고 있는데 맞을 거다. 유튜브에 쳐서 수업 영상 보라는 게 어렵다. 근데 나는 이런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안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이유다. 딴 거 없다. 안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등차 수열 문제가 더럽다고 느끼지 말고 좋은 문제가 쉽다. 근데 시간 좀 걸리고 난이도는 14번은 된다 생각한다. 14번은 된다 생각하고 올해 내가 찍은 기출 문제 읽어야 돼요. 방금 11번. 자, 12번 같은 경우는 답안지를 봤다. 그렇게 풀지 말고 옛날에 했나? 근데 그때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꼭 다시 보고 싶고 봐야 돼. 자, 가연 다시 극한이나 연속에 관한 문제가 아닌 4차함수 문제면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그리는 거랑 아닌 거랑 체감 난이도 차이가 좀 심각하게 많이 나거든. 이게 너무 심했나? 심각하게 많이 나. 그래서 이 중에 하여튼 어쨌든 4개는 그리기를 했고 그 문제를 풀 때 태도로 봐봐. 답안지를 내가 봤다 했다. 그걸 다 따진다고 말이 안 된다고. 그럼 이런 22번이나 21번 어떻게 풀 거냐면 당연히 봐. 조건에서 뭘 했어? 갑니다. 출발. 그래프 딱 4개 딱 그렸다. CO 동영 들어봐도 절대 쉽지 않다. 이게 30번으로 나와. 22번으로 나와 있던 문제인데 안 쉽다. 하지만 아까 다른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쉽다. 솔직히.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의 x 원소 개수가 간다. 이게 몇 개? 짝수개가 왓슨은 씨다. 2개, 4개, 6개 이런 거라 된다 했다. 그죠? 너무 좋고. 어차피 6개는 안 되지만. 됐고. 그 다음에 그 중에 2는 무조건이 있다 했거든. 오케이. 별거 아니지. 진짜 별거 아니다. 근데 이걸 생각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 다음 문장 읽어봐서 우리한테 히트가 더 있으면 존나 좋은데. 원점 지났는데. 쏘리. 장만했다. F' 0이 0이래. 그거 묻자라고. 그럼 뭐 여기서 저거 니가 이렇게 할래? 쭉쭉쭉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F' 0이 0이니까. 요즘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럼 니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이. F' 마이너스 1하고. F' 3이 같다 했을 때 그거를 여기 넣어가지고 프라임 하면 어차피 짝수 차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가 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일단 컴다운 하고 됐지. 값잘 F-1값 물어봤으니 값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 같고 저걸 어떻게 하는 게 맞겠노?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하자. 그리고 자 일단 이게 출발이다. 안 하면 못 푼다. 이거 다 따지면 못 푼다고. 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림 그릴 수가 뭐는 확정이고 인마 X 개수는 확정이지. 이거 이제 서로 다 3개거든. 빨리 갔다 해라. 그러면 이제 3등급 수준과 2등급 수준, 1등급 확 다르거든. 근데 딱 2등급을 해볼게. 1등급이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어떤 생각? 겹치는 거. 근데 안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야 이거 결정은 뭐야? 정아. 액줄 꺼야 되지. 당연히 예를 들어야 된다. 아이가. 쌤은 올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게 주로 더 많이 나오니까로 가볼게. 됐지? 자 됐니? 자 그럼 집합 번속의 수 몇 개야? 아니 보지 말고 하나 둘 셋 되고 있나? 넷 다섯 개네 그자. 지금 내가 뭐 말인지 알겠지? 중첩되는 건 집합 요소에서 안 써주잖아. 똑같은 거 X 잡표잖아. 쉽지? 이러니까 안 되지. 근데 왜 안 되는지를 찾아라는 게 문제인데 그걸 왜 찾는데? 그래프 개혁은 있는데 그럼 재원이 네가 이상한테 빨리 뭐 해야 돼? 이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막 꺼봐야 되겠지. 시간 없으니까 한, 둘, 셋, 넷, 5개. 짝수기 안 나오거든. 이유가 있다고. 여기 꺼봐.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그럼 어차피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그 값 3개 있거나 1개 있는 게 4차 함수야. 그치? 그러면 이게 되는 건 1개 아니면 3개인데
거기에서 내가 짝대기에 끄었을 때 이런 개형이라는 게 뭐야? 서로 다른 세 개의 값을 가지는 거는 짝대기에 끄었을 때 안 겹치게 되면 항상 어떻게 돼? 두 개, 네 개, 두 개 이렇게 빵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짝수기가 안 나오고 겹치게 해도 어떻게 돼? 이렇게 그럼 제가 몇 개야? 하나, 두 개 추가되지. 왜냐면 겹치니까. 겹치게 해도 말이 안 나오노. 뭐라 해야 되노? 곧 짝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 잘 됐나? 고맙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네가 한번 해봐봐. 어이? 잠깐만. 예를 들면 이 상황 한번 볼까? 이 상황도 되겠지만 저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왜 안 돼? 미친놈 왜 거짓말해? 돌아가. 나쁜 놈은 안 바꾸면 되잖아. 왜 그래? 무슨 소리야? 그러면 왜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지. 혼자 풀 때, 혼자 풀 때. 쌤 이걸 수도 있잖아. 당연하지. 근데 포트폴리오를 보는 거야. 지금 이게 보면 봐봐. 이 상황에서 F 프라임 0이 0이 됐거든? 그러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일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한번 봐봐. F 프라임 마이너스 1, 3이라는 건 다 물론 여기에 세선지처럼 했을 때 봤다 했다. 이거 도함수로 다시 그려도 되거든. 너 충치 안 쳐. 그렇게 안 하잖아. 왜? 얘가 만약 0이었다 치자.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딘데? 왼쪽에 있지. 3은 여기 있고. 이 시간 그거 반대잖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저는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로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차함수 문제, 극한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그럼 내 맘대로 한다. 여기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3 이쯤 있으면 이거 많이 되네 라고 느끼는 거지. 왜냐면 이거 프라임이니까 저거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네. 되고 있어. 자 그럼 선생님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당연하지. 마무리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 4차함수가 있는데 다시 하자. fx에서 저 0은 모르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하자. fx는 첫 빼는 거야. 그래서 x 상승에다가 나머지 하나를 모른다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워다 네가 했다 그렇지? 네. 그리고 나서 f 프라임 0은 0이다. 맞대. 땡큐 안 하면 C로 됐고. 그냥 때려 푸는 거야. 이 두 개 가지고 때려 푸는 거야. 근데 애초에 우리가 이 함수는 안 되는 건 이미 문제 풀면서 알겠지. 0이면 이 포트폴리오가 많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막 그런 건데 내가 이 문제를 하여튼 이게 하여튼 22번 아예 됐고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한번 다시 보라고. 자 그렇게 해야지 너가 근데 사실 극한으로 또 나올까? 그냥 잘 모르겠다. 물론 한 번 극한 한 번 부등식으로 나왔지. 마지막에 두 개 중에가 아니고 다시 올해 말고 작년처럼 개형 문제에서 어떤 값을 연산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내 생각이다. 내 생각. 틀릴 수도 있고. 13번 기출인 거 알지? 그치? 13번 기출인 거 아는데 이 13번을 자 물론 이 문제 풀이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쌤이 내가 A반에서 이걸 다시 풀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냥 이제 애들한테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내가 한 번만 들어줘. 한 번만. 이 문제가 이번에 21번이었다 이거죠. 근데 수많은 유튜브 인강에 좋은 풀이가 있는데 좋은 풀이가 사실 이 문제는 좋은 풀이가 없지. 그냥 다 똑같이 여튼 이과가 프라임은 일단 확정이 되는가 보다 라고 했을 때 지원아 봐봐. 이 얘기만 듣고 다음 문제로 가자. 왜냐면 이걸 내가 뒤에 EBS에서 내가 다시 봤어요. 쌤이 하는 말하고 어차피 똑같거든요. 단 한 개도 다르지 않고 EBS에서 어차피 내가 가보자는 말 똑같다고. 내가 이걸 이렇게 했거든. 여기 0, 미안. 0이 아닐 때는 무조건 된다 했거든. 그러면 부등식이라는 거를 풀라가 아니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지하번을 성립하는 부등식을 그래프로 풀 것이냐, 식으로 풀 것이냐 선택을 할 때 그래프로 풀수면 좋고 안 되면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식으로 푼다는 건 얘를 쳐넘겨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부등식도 성립하고 두 가지 부등식을 푸는데 또 천지 그래프를 못 그리겠으면 얘를 쳐넘겨갖고 여기에서 이 함수를 뺀 녀석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야 되고 도저히 그래프를 못 풀면 얘를 쳐넘겨가지고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뺀 거에 최대값이 항상 0보다 작다라고 푸는 거는 마지막 선택이야. 이거 맞지? 어쩔 수 없을 때. 근데 지금 수능이 계속 그런 느낌이 좀 강조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할게. 내가 그때 영의 극한본 했거든. 그럼 B의 레인지가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전화가 뭔지 알지? 이랬었을 때 B의 레인지가 나온다고. 왜? 이게 F 프라임 뭐야?
정확하게 말하면 2분의 f 프라임 0. 다시 말하면 이게 내가 0의 극한을 보내는 건 저는 알지? 네. 맞지? 저 빨리 맞다 했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야 했을 때 f 프라임 0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b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b의 범위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이 문제가 EBS 해설도 그렇고 진짜 출제자 의도는 극한을 보내라는 이유도 딱히 없고 뭐 글을 보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봐줘. 봐줘. 얘가 마찬가지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최고층에서 나와 있어. 근데 그게 3참수, 4참수, 강함수야. 근데 거기에 대한 평균 변화율의 식이 뭐 또 기울기에 관한 식이 막 니한테는 막 극한 보내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충동이 되는 식이 있어. 기울기에 관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게 시제 때에 넣었을 때 그건 뭐대라고 하면 이 식이 저거는 뭐야? 2차함수 나오지 2차. 맞아. 말 그대로 2x 넣고 하면 야 2차 나오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 아이가 왜? 이게 날아가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내 기억이 맞다고 하고 답안지가 있으니까 AB에 관한 2차씩 딱 나와. 그치? 저랑 같이?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 때 그럼 얘는 뭐가 돼? AB를 포함한 여기도 몇 차? 2차식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선택은 이거밖에 없었다라고 그 당시에 그랬던 거지만 이 4차 함수를 그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AB를 모르니까 도저히 못 그리고 이거는 못 그리네? 미치겠네 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좀 어려워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해석지가 이게 해석지도 그렇고 출제자 의도가 그죠? 오른쪽 부등식 봤을 때 이쪽에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왔던가? 이 구라다. 답안지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등식 안에서 한쪽을 완성을 하고 A, B가 남는 거 여기 놔뒀을 때는 이걸로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제한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저거랑 이랬던가? 이랬던 것 같아. 여튼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모양이 그럼 이 모양이 아니어야 되겠는데 뭐였더라? 이렇게 됐을 거 이런 식으로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야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직선을 펴고서 막 이렇게 무지하게 기울기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 1번 그 다음에 문제가 사실 실제 좀 어렵긴 했는데 이쪽 식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2의 게다가 여기 지금 AB에 관한 1차가 2차식이 있고 그럼 이쪽에서도 내가 똑같은 묘식이 있으니까 한쪽을 완성되게 하고 나머지 한쪽 넘겼을 때 이쪽 식이 그래프가 완성되게 만들어지는 걸 자꾸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해석자가 좀 똑같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진짜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의도는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지 않니? 나는 지금 가연한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야. 이 문제를 다시 볼 때 이렇게 풀었어 그리고 이 문제는 이런 의도야 라고 끝내지 말고 수학능력 시험에 수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9월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나는 누가 봐도 21번이랑 질투나거든. 어떤 누가 봐도 21번이 맞아. 수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그럼 이 문제가 결국에는 뭐야 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완성이 되게 할 수 있지 않니? 그럼 얘는 기울기도 모르고 y절표도 모르지만 실제로 얘랑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기억이 맞다면 인마의 극소랑 인마의 극대가 똑같이 나와가지고 A가 제로고 B가 하나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아마 맞을 거다.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지. 그러면 그러니까 수능 문제, 수투킬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 이게 모르겠어.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여기 있는 걸 오른쪽에 넘겨갖고 가연이가 만약에 이만 미분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려고 했다 치자. 두 번째 얘를 토로 넘겨갖고 요 함수를 미분해갖고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고 이게. 왜냐하면 A, B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 풀이는 사실은 거의 정형화돼 절로 가야 되는 거거든. 절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봐봐. 제 생각에는 올해 수학능력 시험에 분명히 우리가 어떤 식을 보고 계속 연습했던 행위를 했을 때는 절대 답이 안 나오고 이것도 내 말에 공감을 할 거야. 우리가 연습했던 어떤 예를 들어 혁인이가 이거 이런 거 아닐까라고 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오고 다시 말하면 도저히 안 풀어진 상황이 나오는데 일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쳐넣었을 때는 해결이 되는 문제가 결국에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낼 것 같아. 쌤 생각에는.
부등식은 아닐 거야. 이미 나왔으면 비슷하게 나오면 빵이거든. 빵. 지금 수능에서. 여기에서 그 이 문제를 수민이가 나라면 11월 달에 기출 내가 넣은 게 이게 두 번째 아니가 가야나? 이제 찍은 거다. 이 문제가 비슷하게 형태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이걸 기출 문제인데도 너희들이 아는데도 한 번 더 지금 딱 보자. 제가 두 번째. 함수의 일반식 자체를 적분 문제라 하더라도 적분 문제라 하더라도 때려 넣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길로 가게 문제를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다. 두고 봐라.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 내 생각에 정적분일 것이다. 정적분으로 표현이 될 거다. 두고 봐라. 왜냐면 부등식은 아니거든. 확실하거든. 극한도 아닐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 방금 두 번째로 내가 기출 올해 수능에 나올 거라고 지금 그 기출 문제가 고작 9월 문제인데 일반식을 때려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풀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다. 그게 뭐 아마 효수님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예상이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두 번째 수능 찍은 거다. 13번 스타일 부등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15번 같은 경우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네가 인식할 수 있었지. 15번 혹시 시간 없어서 높은 사람들 말고 어이? 오케이.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인식할 수 있는 이유가 요래 끊었을 때 곡선 두 개 좀 나가야 하시고 두 곡선이 평행이동 관계라는 보이니까 지원아 맞나? 예.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평행사변형의 특성이라는 게 이것도 알지만 그죠? 서로 대각선이 그 시기를 이등분한다. 서로 이등분한다. 소식 이등분도 한다는 말 안 보고 그죠? 이렇게 인정. 근데 이 문제가 또 역시 마찬가지지. 뭐 이 직선을 이 곡선을 3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다시 말하면 잠깐만 봐. 맞지? 오케이. 얘가 1만큼 그다음에 아래로 7만큼 이동해가지고 만약에 이 점이 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면 이 문제를 내가 너한테 다시 또 보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알기로 마이너스 2죠. 오케이. 됐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오케이. 그럼 인마가 3의 x 플러스 1이고 인마가 3의 x 마이너스 7. 오케이. 그러면 평행이동에서 똑같은 다시 말하면 이 점이 이거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아니구나 라고 읽으시고 자 맞지? 땡큐. 자 다 했다 끝났고 사각형 ACBD의 넓이 물어봤다 그지? 되십니까? 지금 네가 이거 어떻게 풀으려고 했어야 될 것 같냐면 봐주세요. 여기가 지금 재현아 무슨 축이야 이게? 이게 x 이퀄 0 맞니? 빨리 봐줘 쉬워서. 아니다. 아닌 거. 전혀 아니네. 내가 잘못 봤네. 이런 식이라 망했다. 10초만 더. 아니네. 이런 식이라 틀렸네. 애매하다. 자 그러면 x 여기 있고 이거는 뭐 이상한 녀석이네. 잠깐만. 조금만 빨리 해주고 시험 보자. 나는 급이 비교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모르겠다. 갑니다. 봐봐. 그러면 재원이가 이걸 갖다 하자. 알파. 요거 3의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했다 치시고. 그러면 요 새끼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럼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 끊는 건 미치는 것 같고. 그러면 요거는 확인되나? 자, 답이 나왔네. 요거는 확인되지? 요렇게 했을 때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모양과 재원아 여기 모양이 같다라고 인식은 되나? 예. 근데 그럼 너무나 맞는데. 그러면 요 포지션을 잡을 수 있나? 일단 내 풀이 맞다. 일단 믿어봐봐. 자 여기가 얼마? 1만큼 가고 7만큼 간 건 확실하거든. 확실하단다. 또 태클 걸지 말고 이 두 함수가 뭐라고? 합동이야. 근데 이거랑 평행하다고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럼 뭐가 돼야 돼? 이거랑 기울기도 같고 이 길이랑 이게 같아야 될 거 아니가? 그래 그거는 맞다고.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건 맞다고. 사랑해요. 그러면 이건 맞잖아. 아까 여기 점의 좌표를 내가 미지로 잡았을 때 거기에 1 더하고 7 빼면 얘가 들어가는 건 확실하다고. 오케이? Thank you. I love you. 그러면 여기 왜 만약에 이것도 21번 되지 않겠니?
이걸 내가 베타를 잡았다 치자고. 그럼 이 좌표가 뭐 나오냐? 베타 플러스 1에다가 맞지? 거기에서 뭐 시계 빼기 7한 거 넣는 거 확실하다고. 지금 알겠나? 그럼 다시. 그럼 두 점의 기울기가 다시 말하면 또 마이너스 2라는 말은 1대 2라는 또 비를 쓸 수 있다고. 내 말 알아듣지? 오케이. 얘는 뭔데? 베타를 넣어서 또 성립하겠지. 오케이. 그런 관계로 해설직은 안 봤다. 푸는 게 이 풀이의 가장 좋은 일반적인 방법일 거라고. 이거 보고 싶으면 볼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보라고 넣은 거다. 보라고 넣은 거고. 뭐 넣으면 21번 될라나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14번은 생각보다 좀 쉽다. 근데 네가 이걸 부담스럽게 느끼면 또 못 푼다니까 이거를. 개형 문제인데 3차함수라고 했지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재민인데 딱 이 이름만 더 쓸게. 재민인데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의 부호가 반대라고 하면 야 수능이 진짜로 옛날 같으면 아 이게 F 프라임 0이 여기 있구나 이런 병신처럼 나올 건데 올해 안 그럴 거야. 어쨌든 제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플러스 1 넣었을 때 비교가 반대는 이런 느낌은 좋은데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땡큐. 그래서 저렇게 생기니까 잠깐만 저거 그럼 자 우리가 진짜 싫어하기 없는 데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해볼까 치자. 막 딱 이런 계획 봤거든? 누가 봐도 그렇지? 저 맞지? 근데 뭐랬어? 정수를 넣고 거기서 한 칸 더 간 정수를 넣었을 때 기울기, 증감이 부호가 바뀌는 건 딱 뭐밖에 없다고? 2하고 3 이거 말고 없다고 했거든. 맞아 안 맞아? 오케이 3초만 기다려줘. 아 놀래라 맞네. 무슨 말이야? 내가 또 바보짓한 거 좀 그냥 들어줄래? 이것도 있잖아. 이게 두 칸 차이 나네. 미안하다. sorry. 오케이. 그러면 자 한 칸 차이 나면서 부호가 반대인 거는 쌤 왜 이렇게 그림 그리느냐고. 니도 그렇게 할 거잖아 임마. 왜? 어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있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있고 되고 있니? 1 그러니까 2 넣고 3 넣는 거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있다 치자. 그럼 2는 저는 어디 있다?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는데 이게 1 차이 나는 게 2 하나밖에 없다. 2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거든. 그래서 존나 어려운데 이거 아니라니까. 아 그냥 그런 거구나. 됐어. 끝. 자 마지막 봐봐. K하고 K 플러스 2가 이게 0이니까 짝뜨기 껐을 때 그지 하나의 근이 있으면 나머지 한 근은 그거보다 두 칸 큰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있다란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다 좀 봐봐. 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설지를 나도 봤거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자 지원아 봐봐. 0, 1, 2, 3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3이야 됐니? 근데 뭐라고 했어? 문제 풀이 마지막 야 이것도 좀 까놓고 말하자마. 두 칸 차이라는 내가 두 칸 차이. 그럼 야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문제가 왜 내가 100가 아니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지금 나와있지 문제 지금. 문제 이거지. 그렇지.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 근 차이가 2 나겠니 임마?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무슨 개소리냐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 F에다 K 넣고 FK 플러스 2 둘다 이 근이 되는 이마가 이 K가 존재한다 했잖아. 그게 어디 있겠냐고. 당연히 이렇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말? 알겠어. 재원아 내가 말하는 거 0 이상하니? 이 차이가 1인데 함수가 1이 생기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2하고 3이라고 말한 거라고. 그럼 여기 밑에 짝대기 꺼가지고 이 차이가 어떻게 일어나냐고.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차이 나거나 이게 이 차이 나는데 근데 그 값이 얘가 정수면 얘가 정수고 정수 이게 아니고 정수 이게 이 차이 날 수 있니? 이 차이 날 수 있니? 이런 문제구나 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풀어진다고. 이상하게 풀 필요가 없다고. 난이도는 좀 있다 생각이 들지만 막상 풀어보고 싶다고 이게. 저걸 감아? 그럼 감이 네가 왔다 치자. 저거랑 이게 2일 것 같아 이게 2일 것 같아. 큰 거? 큰 거? 예. 큰 거? 좋아. 자, 몇 K야? 몇 K 플러스 2야? 또는 저랑 봐봐봐. K야? K 플러스 2야. 둘 중에 뭐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풀이가 일단 베스트라니까.
이게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답안지처럼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자, 14번도 가연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이렇게 풀면 풀 수 있거든. 14번도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절대로 풀어봐야 된다. 잠깐만. 자, 16번 어제 A 발했는데 영상 보러 안 볼 거니까. 16번도 좋은데 근데 추석 잠깐만 얘기하자. 내가 화요일날 진짜로 못 오거든. 이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나한테 안 중요하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7개 준 거를 희수 빼고 희수는 나중에 예약하니까 희수 빼고 일단은 이렇게 하자. 일단은 내가 예전에 파이브와 를 보면서 이걸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한 파일에 15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진짜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예전에 푼 거 보니까 그거 빼고 한 10개 정도를 다 풀어보는 걸 내가 좀 추석 때 해봐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시간 걸리지 말고 내가 잘 들어도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쓰고 나서 답안지를 봐도 이게 어차피 우리가 보는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진 않거든? 절대로 우리가 보는 게 2호 모의고사, 시리즈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진 않아. 절대로 킬링 캠프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평가 교수들이 버리잖아. 전국에 제일 많이 보는 순서가 종로하고 뭐 이런 거 절대 비슷하게 안 나오거든. 단지 내가 10문제 정도 보고 싶을 때 시간을 좀 써달라고.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 이거 다 보지는 못할 거야. 뭐 월화 정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나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추석 때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니까 시간이 되는 만큼 좀 해주고 보자. 알겠지? 오케이.